돌아왔겠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6년간 국회의원을 쉬었습니다. 밖에서 정치를 볼 때는 답답하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추진했던 저희 고향 사업들, 보안공항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신안의 연륙 연대교 이런 문제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제가 벌렸기 때문에 제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 전라도의 정치가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울 사람도 제2 김대중 한화갑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대통령 선거에 합니다. 한화갑이는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금년 대통령 선거에 제가 정치적 역할을 통해서 야권을 단결시키고 그리고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그 일을 하는데 저의 몫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입후보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보안국민, 진안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도 제대로 갚아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서 칭찬받는 하나가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이윤석 후보입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무한 신안 국민 여러분,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이윤석 후보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화분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이윤석은 이 낙후된 지역에 이윤석이 해야 할 일, 이윤석이 찾아서 해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이 된 지 1408일째입니다. 그동안 719번을 지역구 방문차, 의정활동차 왕래를 했습니다. 때로는 비행기로, 기차로, 심야 우등고속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왔습니다. 지역 방문 시에는 해가 지면은 그 마을 회관이나 예배당에서 차의 트렁크에서 이불과 세면 도구를 꺼내서 숙박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저는 싸울 때는 싸웠습니다. 낙지 파동에 났을 때는 오세훈 시장을 기어코 항복을 시켰습니다. 이틀 전 항도리서치 항도신문 여론조사 결과 69.8%라는 지지율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실안에서는 73.1%였습니다. 참으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기조 연설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토론에서 유권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입니다. 각 후보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무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의제에 따라 각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씩이고 역시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무안신안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핵심은 예산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산 확보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반해야만 가능합니다. 후보들께서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텐데요. 지역의 수건산업, 예컨대 무안기업도시와 신안도서, 지역 연륙연도교 설치 등 대형 사업을 추진을 위한 예산 확충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윤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지역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고는 공무원 보험급도 지불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인 신안의 연도 연륙교 사업, 무안의 해안 일주 관광 도로 사업, 그리고 남학 신도시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예산 투쟁이 반드시 강렬하게 전개돼야 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약 49명에서 48명 정도 하는 예결위원, 즉 300명 국회의원이
6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예결위원 자리를 저는 2번이나 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예산 투쟁을 전개를 해서 연도 연력 사업이라든가 현경 해제가는 사업, 각종 SOC 사업들을 확보하고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끈질기게 여야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체면 따위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지역, 우리 무안신안 어려운 이 지역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 무안신안 국민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예산 첫 번째 70억 확보했던 현경 해제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예산 사업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결국 수차례 항의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는 국토해양부 장관실에 이틀 동안 침낭을 싸들고 들어가서 이불을 펴고 끝내 정종환 장관을 항복을 시켜서 498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경 해제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어떤 자세, 열정 이런 것들이 예산 확보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이윤석이는 젊습니다. 끝까지 투쟁을 해서 지역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네, 하나가 후보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예산 확보야말로 힘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경륜과 정치적 경험과 각 정당을 넘나드는 그러한 지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똑같은 예산 활동을 해도 어째서 A라는 사람은 못 따오는데 B라는 사람은 따오느냐, 이것은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을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도 했고 여당 대표할 때 야당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당을 초월해서 어떤 국회의원이고 또 어떤 장관이고 저에 대해서는 다 존경심과 제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예산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는 저만큼 그러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무안공항,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등 5천억 이상의 예산을 무안에 가져올 때도 있었고 신안도 현재 연륙연도교 공사가 1조 원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제가 가져온 사람입니다. 신안군 군수가 말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혀 국회의원이 신안군에는 단돈 100만 원도 예산을 가져온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제가 가게 되면은 무안군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무안군은 공항과 고속도로 이후 제대로 새로운 사업이 단 일어나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비를 보냈더니 이렇게 달투라 역시 경험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일을 제대로 하는 거라, 이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말뿐 아니라 제가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주민 앞에서 공언에 맞이하는 바입니다. 저를 안심하고 밀어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예, 두 후보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의제에 따라 각 후보자들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씩이고 역시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하나가 후보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후보께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격차 해소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양세를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고양세라는 게 수도권 주민이 소득세나 주민세 일부를 자기 고향이나 농어촌 지역 지자체에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요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느냐는 시행해 봐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무안군, 옛날 무안군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하고 갈라졌지만
결국 그 출향민 수를 합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안이나 신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안군의 경우 겨우 5만도 못 되지만 출향민은 5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안군의 경우도 거의 10배가 이 출향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낸 세금의 예를 들면 한 10%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은 반드시 고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많고 작고는 걷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보탬이 되면 됐지 손해 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일본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러한 그 제도를 발표하던 날 목포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고향세를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분들이 따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행정을 다룬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의 자격이 되면은 그걸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는 것은 저희 의무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얼마의 돈이 들어온다는 걸 예상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시행하다 보면은 결국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살고 있는 지자체나 고향인 지자체나 똑같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향민들이 대부분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에서 식량도 갖다 먹고 또는 물품도 조달하고 고향 물건도 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고향에 세금을 낸다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면 이중으로 즐겁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민주통합당의 이윤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후보께서는 모안구 삼양 왕산에서부터 해제와 현경면 해운리를 아우르는 해변가 200여 킬로의 해안도로를 제주의 올레길과 같은 관광단지와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일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발과 보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셨는지요?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한 후보님께서 모안 신안, 특히 신안군수가 100만 원도 국회의원이 사업비를 가져온 적이 없다. 모안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신안군 지도의 보건소 신축 자금 4억 5천 정도를 신안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안에는 영재교육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들,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 새천년대교 2010년 9월 17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벌써 970억 원이 투입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는 철저히 차분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모안 신안 군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장 모안에 지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안 관광해변 도로입니다. 삼양 왕산리부터 그리고 청계, 망원, 눈남, 현경, 다시 해제, 다시 현경 해울리까지 정확히 204.7km입니다. 이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문화관광부, 체육부, 또 우리 전라남도 현재 모안 군수 후보들도 저의 계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친환경적으로 민간 기업, 환합콘도 같은 데하고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또 우리 군의 예산도 들어가서 요소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 그리고 작은 엘도라도 같은 것, 절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광 편의시설, 그리고 결국 제주 올레길 못지않는 트레킹 코스까지, 그리고 모안 공항 활성화, KTX 경유, 서해안 관광 고속도로,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안을 먹여 살리는, 모안을 알리는 모안 해안 관광 도로 204.7km를 강력하게 차분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후보들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 두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와 민생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역시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이윤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약한 사람, 못 사는 사람,
경쟁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해주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복지 인프라가 도시보다 미흡한 무안시단 지역 여성과 노인, 또 아동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와 의료 대책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지금 농촌에 대한 정책이고 또 도시 서민 또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 잘못 펼쳤습니다. 예, 저희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의료 대책 방안으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은 한 번 세우고 나면 뒤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공청회라든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우선 MB정부 4년간에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펼쳐나가야 되고 장애인의 재활용 그 확충 방안 같은 것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교통 편의 증진 즉 전용 콜택시라든가 저상 버스 등의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장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의료 사각지대가 우리 농촌이고 또 농민들이고 섬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빈곤층입니다. 노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우리 세계에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보험 수급자를 확대를 시키고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를 경감을 해야 됩니다. 또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지역의 거점 병원이라든가 지정 병원을 통해서 지역 의료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이미 세워져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특히 또 우리 무안신안에는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장애인 숫자도 지금 많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만 해도 무안신안이 지금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복지 어떤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작정입니다. 네, 다음은 하나가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도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3% 후반에 저성장 시대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고유가에 급등하는 물가 때문에 서민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후보께서는 먹고 사는 지역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윤석 후보께서 신안 예산 얘기했는데 제가 신안군수 만난 것은 한 4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새천년대교 설계비는 내가 국회의원 때 만들어주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보안 신안의 이 경제 활성화 방안은 단 한 품목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취약한 것이 이 농촌입니다.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농촌에 대한 대책이 거의 무대책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희생을 위해서 이 FTA도 체결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농촌의 재앙이 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고장의 재앙이고 우리 고장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복합적으로 다방면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회의원과 군수와 그리고 이 무안군 신안 군민이 합동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짜가지고 무안의 기업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재배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게 만들고 농축산물에 대한 특화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 활성화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잘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개인이 서둘러서만 되는 거 아니고 관이 서둘러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민이 합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선 정치인이나 군수나 군의원, 도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우리 난제를 극복하는데 화합을 가져와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치인이 반목해가지고 무한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발전을 가져올 만한 인물이 나타나서
무한의 정치적 화합을 이루게내야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별 질문이 다 끝나는데요. 유권자들께서 각 후보들의 정견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로 한미 FTA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고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한미 FTA가 4.11 총선에서 대표적인 하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무역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또 이 FTA로 인해서 수용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찬반 논란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장차 빠개올 수입 개방의 파고 앞에서 지역 농축산 산업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이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갑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 한미 FTA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칠레 FTA 여당일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무한 농민들이 반대를 주문해서 제가 수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 하인면에 저수지 만든 예산 430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이 농민의 요구대로 FTA를 반대했다가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저는 이 FTA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 대책에 소홀하고 그 뒤처리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전혀 새롭게 바꿔볼 의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재앙이 크구나 해서 제가 반대하고 이것을 다시 재협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폐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옛날 2000년도 마늘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 그 마늘값이 폭락해가지고 제가 관세를 400% 물리게 해서 마늘값을 그때 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위 그 농축산 부양세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전자업체들이 마늘 농가에 부양세를 걷어가지고 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국회에 가면은 한미 FTA에 대한 후속 대책이 소홀할 경우 이런 부양세례도 발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농민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2000년도 마늘 파동 때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앞장서서 그 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을 위한 모든 법령체제도 정비해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FTA에 대한 견해입니다. 한미 FTA 대응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석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때문에도 4.11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다수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재협상을 또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 폐기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동네 강아지값도 못한 송아지값이 5만원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FTA의 어떤 잘못 협상 때문입니다. 주권을 팔아먹고 굽시굽시 내교, 등신 내교, 국민의 주권을 이렇게 함부로 던지는 이명박 정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많은 실적을 했지만 가장 잘못한 것이 농민에 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4.11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논농사, 밭농사, 과수농사, 축산농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가 부채도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키는 대로 비료 뿌리고 농약 치고 농사 기법을 적용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모두 남는 게 빚덩어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부채 탕감도 정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반드시 농민들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죽어서 누울 밤마저도 농협이나 축협에 저당 잡히고 압류 잡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명박 정부의 농업 정책 때문입니다. 반드시 FTA를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이게 저의 FTA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국가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의 하나는 그 나라의 교육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육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육 격차는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교육 환경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각 후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윤석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도시와 농촌 간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이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학업이 끝나면 또 좋은 학원으로, 좋은 선생님들로 또 직간접적으로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농촌에서는, 특히 이런 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방과 후 학교 같은 이런 새로운 제도를 확실하게 더 수립을 해야 합니다.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외국인이나 언어민 강사들을 많이 확보하고 어떤 특별법을, 농어촌 교육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이미 저희 당에서는 여러 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19대에 들어가서 농촌 출신 의원들과 좀 정비를 더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는 지금 아동들이 조선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들이 또 지금 사실 우리 무안에도 신안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농어촌에 대한 특별 교육법을 만들어서 뭐 성별, 인종, 종교, 또 계층, 경제적 조건이라도 환경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학교 간의 시설, 무조건 학교를 폐교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유지, 농촌 교육의 어떤 근거지로 보존을 하고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학교 간의 시설, 교육비, 또 교육과정, 또 교사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그런 또 제도들로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교육은 선생님들께 맡기고 공교육 위주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이 교육이 행정이나 정치가 관여하지 않도록 교육은 선생님들께 맡기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야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하나가 보고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이 교육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나 농촌이나 제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농촌하고 도해지는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교육도 도해지 따라가는 교육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잘해야 2등이요. 그렇지 않으면 3등, 4등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도해지 따라가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의 교육은 특화시켜야 돼요. 농촌에서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평에 골프 학교가 생겨가지고 신재양이 거기 졸업해서 세계 1등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특화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화고등학교는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평에 있어요. 농촌에. 그러니까 농촌도 얼마든지 특화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해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농촌도 이런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직불제에 있어서도 밭농사도 품목 제한 없이 직불제를 논농사하고 똑같이 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받은 환경이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 취미에 따라서 특성을 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도초면을 갔더니 도초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난리예요. 저 혼자 공부한 겁니다. 그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하는 방법을 특성화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안에는 수산 양식 전문고라든지 무안에는 농축산 마이스터고라든지
또는 무한공항이 있으니까 항공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특수학교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학 같은 데는 이 국제 발명 스쿨을 세워서 거기에서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농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각 후보들의 공통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가 후보를 검증하는 1대1 상호토론 순서인데요. 1차 상호토론은 정책과 공약 분야에 국한해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정책과 공약에 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은 후보의 답변과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과 재반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각 후보자들은 질문의 내용이나 답변의 내용, 그리고 토론에 임하는 태도 모두가 유권자들의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게 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 토론의 순서 역시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하나가 후보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질문자에게 30초간의 질문 시간이, 대상자에게는 1분 30초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먼저 하나가 후보 이윤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윤석 후보께서 4년 동안에 지역구 활동을 719번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책 활동이었겠죠. 그러면 국회가 제가 알기로는 정기국회가 100일이고 2, 4, 6 이렇게 열리는데 그럼 100일에다가 3, 4만 구 말하자면 200일이 국회인데 이 계산대로 하면 이틀 만에 한 번씩 선거구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정책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사를 논해야지 선거구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하루 만에 갔다 하루 만에 내려오고 하루 만에 갔다 하루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사를 네, 저기 이윤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이틀만이 아니고요. 719회 왕복이면 약 360회 가량 될 것 같습니다. 360날. 제가 1408일째라고 했습니다. 719회. 아마 299명 국회의원 중에 300회 이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의정활동을 제가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20명 광주 전남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각 기관에서 했는데 한 10번 정도 했는데 4등 이하로는 내간 적이 없습니다. 의원총회 상임 및 본회의장을 2년 연속 가장 많이 거의 100% 참여했다고 해서 최우수 의원으로 2번 또 선정이 됐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 활동 중에서도 석사 학위를 또 2개나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부지런하지 않고는 공부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격입니다. 저는 남들처럼 술 마시고 해외여행도 4번이나 나왔습니다만 1,500만 원짜리 정도가 다 대각 거절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훗날 해외도 여행 갈 것이다. 저는 지역이 좋습니다. 지역의 섬이 좋습니다. 농촌이 좋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지난날 과거를 반드시 제가 잘 살게 하는 농촌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고생했던 것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는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아마 19대 때는 719번이 아니라 한 800회 이상을 제가 또 해낼 것입니다. 예, 하나가 후보께서는 이윤석 후보의 답변에 관해 30초 동안 보충 질문과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에 관해 이윤석 후보 역시 1분 30초 이내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틀 만에 한 번꼴로 내려온 것이 된 계산이 산술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제가 생각했던 거 아니고 어떤 유권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질문을 하게 됐고 이 유권자가 그걸 보시면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문해 왔습니다. 이번에 선거 공보의 범죄 경력이 어떻게 작은 글씨로 써놨는지 읽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왜 선거구에 항의 안 하냐 그럽니다. 이윤석 의원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윤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참 우리 선배님께서 다시 한번 719를 2로 나누면 320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480일 중에 302를 왔다 갔다 해서 719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리고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마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범죄 전과자가 아닙니다. 형이 실효가 돼서 지금 현재 보면 전과 기록이 2월 2일 날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안경찰서에 띈 게. 그런데 자꾸 이걸 가지고 상대 후보들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누구나 뼈아픈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반면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4년 동안 참으로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저는 깨끗하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어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보 문제는 뭐 인쇄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 어떤 직원들 또 저 마음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감추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에서 우러났던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전과자가 아니고 비리 어떤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상호토론 이번에는 이윤석 후보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한 후보님께서 영어 마을 정책 남하게 시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교육은 교육기관이 맡아야 되는데 이것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뛰어들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의인데 또 사교육이나 공교육 위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마을 정책에 대해서 남하게 제시도 하겠다는 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나가 후보 1분 30초 동안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네. 우선 범죄 경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경찰서에서 뛰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것은 이 홍소시효 지남은 형시로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선거법에 의한 증명은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학교에 대해서는 이건 공교육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번장해가지고 협력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지 내가 그 학교를 세운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학교를 세웁니까? 그리고 개인이 학교 세울 때 제 말 듣고 세우고 안 세우고 하겠습니까? 결국 교육기관에 얘기해가지고 그런 영어 마을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도 있고 서울특별시도 있고 각 도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은 말입니다. 남학에 살고 있는 분들은 도청 소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포 시보라도 그쪽이 더 월등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가 국제적인 수준의 영어 마을 학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남학 주민들도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교육을 통해서 그런 학교를 시설하도록 하고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된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원어민 교사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문화 가정에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을 골라서도 영어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으로 행해야 되고 공적으로 권장하고 공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윤석 후보 앞으로 30초 동안 보충 질문과 예.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어민 영어 교사 확충을 한다든지 원격 화상 영어 교육 지원을 한다든지 방과 후 영어 교실을 운영을 해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마을이 파주나 안산 양평 캠프에서 우리 전라남도보다 10배 정도 재정 자립도가 좋은 그런 데서 결국 실패하고 민간인에게 지자체의 돈과 땅 대형 영어 학원을 민간업자에게 상납한 꼴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천안시도 또 영어마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네, 저기 하나가 후보 예. 1분 30초 이내에서 네. 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후보가 하신 말씀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입니다. 실패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불황 속에서도 돈벌이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불황이라 해가지고 전부 돈벌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품목을 고르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영어 마을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했으니까 그걸 본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남학에 맞는 그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교사를 택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남학이라는 것이요 2만이 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고
이 2019년까지는 인구 15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영어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날아가는데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학교 하는 것도 우리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영어도 배우고 또 무슨 뭐 특목고도 있어서 기술도 배우고 이런 것이 결국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도농 격차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권장할 문제지 어디서 실패했으니까 개선은 안 된다 하면은 전국 교육해가지고 성적이 안 오는 학교 있으면 거기 본받아서 다 학교 폐교해야 됩니까? 네, 첫 번째 상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의 형식과 방법은 모두 무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맡아서 만들고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로 이번에는 질문자가 임으로 주제를 정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하나가 후보에게는 1분 30초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윤석 후보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 후보님께서 큰 정치, 큰 일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큰 정치, 큰 일이라면 저는 손학규 대표를 생각해 봅니다.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큰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또 정세균, 정동영, 종로 1번지 강남 한복판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후보님이었다면 저는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못지않는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네, 이윤석 후보의 자유질의에 대해 하나가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이윤석 후보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한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대표를 지낸 지가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잊혀져간 사람이지 다시 생각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치 밖에서 정치를 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고 저는 작은 정치를 통해서 제 고향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큰 정치 한다고 했으면 서울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큰 정치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성공을 못했고 그것이 결국 제가 고향 사람들로부터 하나가비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게 한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고향만을 위한 정치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향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진행했던 모든 고향 사업을 다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는 정치인 하나가비가 아니라 인간 하나가비로 대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향에 와서 남녀노소 없이 어울려서 막걸리도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야 우리 하나가비가 정치하다 이래 왔으니 얼마나 좋냐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인간 하나갑으로 저희 고향에 기록되기 위해서 고향만을 위한 일을 하려고 고향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정치가 끝나면은 반드시 낙향해서 우리 고향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생을 마칠 작정입니다. 그것이 제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지막 고향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석 후보께서는 30초 동안 보충 질문이나 반론을 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후보 또한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해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석 후보 시작해 주시죠. 반론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워낙 또 크게 한때 모셨던 분이고 무한 신안의 어떤 자존심이고 어떤 김대중 정치 가문의 대표적인 그런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손학규나 정세균이나 정동영 못지않는 그런 큰 어떤 정치인으로 우리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되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님께서 늘 지역의 후배를 키우시겠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과연 어떤지. 네, 이윤석 후보의 자유질의에 대해서 하나가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거듭 저 같은 사람을 그런 대열에 올려놓고 얘기한 것은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학규 씨나 정세균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정치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정통성도 없는 한나라당 사람 데려다가 대표 만들고 간 그것이 뿌리 없는 줄서기제 정통성 있는 정당의 행동은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을 키우는 문제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치인이 사람 키운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정치인은 사람을 쓰되 자기가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주면은 자기한테 올라타니까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처럼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내가 이걸 활용할 필요도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또 국회의원 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을 비우고 제가 사람을 키우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장에서도 제2의 김대중, 제3의 김대중을 만들어내는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이제 저 본심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정치적인 욕심 다 버리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정치를 계속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면은 거짓말이 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이번에 고향 일 다 마무리하고 편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제 본심입니다. 반드시 키워낼 것입니다. 예, 질문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진행되는 1대1 상호토론. 이번에는 하나가 후보께 30초 동안 자유주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윤석 후보께서 무한해안 일주도로 중심의 해양 내저 관광 거점 육성을 말씀하셨어요. 예, 무안군 연안을 서남 해안의 해양 내저 거점으로 육성하고 또 이 해양 내저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전라남도가 이미 일주 도로를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공약입니다. 예, 그 공약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윤석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예, 공약이 국도 2호선 또 국도 27호선인데요. 그건 전국을 다 휘감는 어떤 그런 도로 계획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무안군이 저도 204.7km가 이렇게 리아시스식으로 해안 도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면, 읍과 읍 다시 또 되돌아오는 이런 구불구불한 길들을 잘 개발을 하겠다 그 말이죠. 영광 그 백수도로도 제가 가보고 또 제주도 관광 해변도로도 또 흑산도도 가보고 하이도도 가봤습니다. 무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관광 일주도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또 고급 작은 펜션들을 또 만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절대 농약 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 수산물 낙지 잡아서 그리고 공항으로 또 철도로 또 서해안 고속도로로 적어도 2박 3일 정도 머물고 가는 그러한 테마가 있는 관광 해안 도로를 개발하겠다는 그래서 이걸 사실 1년 한 2개월 전부터 청와대에다도 집어넣었었고 저희 당에라도 사실 집어넣어가지고 작년 예산 투쟁에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20억 넣었다가 끊임없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히 임태희 비서실장하고 그 일을 했었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도 했었고 국토해양부하고도 했었고 저희 무안의 제1회 그 예산 투쟁 목표였었는데 사실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꼭 올해 다시 한번 시도하랍니다. 예, 하나가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이 국도 2호선 원래 목포가 기점입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앞에도 옮겨놨습니다. 국도 24호, 국도 77호, 국도 2호선이 신안군을 국도 빙 둘러싸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안군도 국도가 된 겁니다. 지나오면서.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안군의 관광화를 위해서 개발이 나갈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래 국책 사업으로 이걸 추진해야지 도 사업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도에서 한 일을 국회의원이 다시 공약하는 것은 공약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윤석 후보 이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군비 사업이 있고 민관 합동 투자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반드시 또 도에서 또 군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연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무안군에는 20억 이걸 꼭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호선, 24호선, 27호선하고 다른 그냥 무안군의 동네를 휘감는 해안하고 같이 끼고 있는 육지와 해안선을 따라가는 리아시스식 해변인 그런 관광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로에는 그 옆으로 또 제주 올레길 같이 우레탄을 깔아서 트레킹 코스로 만들어서 누구나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와서 무안군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가지고 되돌아가셔라. 그리고 뭐 석양에 노을 또 아침 해가 뜨는 그런 장광을 보고 가셔라. 그런 의미의 어떤 이 관광 해안 도로 계획이지
이걸 뭐 국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군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민간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짜여서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이런 예산에 대해서 박준영 도지사도 굉장히 기발하다고 진즉했어야 된다고 그리고 저 엘도라도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것 절대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친환경으로 해달라고 또 무안군청 관계자들하고 진즉 논의됐던 일들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서 무한반도 통합에 관한 내용인데요. 역시 고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제한 시간은 1분이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올해 초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무한반도 통합 건의서를 내면서 다시금 통합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주도로 목포 무안 신안을 하나로 묶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 무한반도 통합 아닌데요. 두 후보께서는 무한반도 통합 찬성과 반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 후보부터 1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이 통합 문제는 우선 왜 통합을 해야 하느냐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통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포 무한반도 신안 통합 투표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결국 신안도 반대하고 무안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목포만 찬성한 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목포가 주동적으로 나오는 한 신안과 무안이 합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소문에 의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시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누구 통합시장 만들기 위한 통합이 되어버리면은 처음부터 거기 대명분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용하니 통합을 하기 전에 남학을 포함해서 무안, 신안, 목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은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무한반도 통합은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총 94년, 95년, 98년, 2005년, 2009년 5차례 실패했습니다. 그중에 신안이 3차례 참여를 해서 다 신안도 대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그 무안 국민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 우리 무안 국민의 주권을 외부 시에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또 무한반도 통합을 일관되게 세 차례나 2009년 7월 4일 또 11월 14일 최근 며칠 전에도 무안신문에 통합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달권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에 무한반도 통합 문제를 함부로 꺼내지 말아달라. 왜 당신들이 우리 지역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반목하게 하느냐. 꺼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통합 문제는 저희 무안 국민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윤석 후보부터 1분간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무안신안 국민 여러분,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싸울 때는 또 싸웁니다. 아시다시피 정종환 장관실에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우리들의 예산을 넘보고 우리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재선이 돼서 FTA 재협상을 해서 이 어려워져가는, 이 쓰러져가는 농촌을 살릴 것입니다. 이윤석이는 일할 사람입니다. 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이 성실함을 무기로 정말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무안 신안 국민 여러분, 저 이윤석에게 많은 힘을 몰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하나가 후보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반대 입장에선 후보들이 어디 가서 술 먹고 일어나면 그 운동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 나이가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많은 편에 속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저는 80세 되려면 아직도 5년 이상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구애를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험도 80세까지 받아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도 말이죠, 이 보험에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태어난 사람은 100세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서도구의 아데나우는 87살에 은퇴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82살에 은퇴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84살에 은퇴했어요. 요새 나이가 많다고 한 사람들 자기네들 나이 먹기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면은 말이요, 젊었을 때 그 말 들으려면 빨리 죽는 것이 최고요. 노인네를 관세하지 말길 바랍니다. 노인이 일을 해냅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하고 시합하자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후보의 열띤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무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무안신당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회에 임해주신 두 후보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안신당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